먼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을 길을 걸으시는데 길가에 앉아있던 한 사내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하소연하며 많은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사내가 곧장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받거나 조롱당할까 염려하여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로 바라보시며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말하는 대로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그 말이 커다란 파도처럼 번져 의도치 않은 손해와 괴로움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가르쳐 주셨다고 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사생활을 너무 쉽게 공개하거나 내면 깊이 간직해야 할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때 우리는 주변 관계에서 큰 흔들림을 겪게 되고 때론 그로 인해 소중한 기회를 잃거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비밀로 지켜야 할 말들이 존재한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사생활을 감추지 않으면 언젠가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교훈과 함께 항상 비밀로 해야 할 5가지를 알아볼 것이다. 이 5가지를 지키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지혜롭고 단단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바로 그 방법과 구체적인 실천 전략, 그리고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나누어 보려 한다.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말을 먼저 전하고 싶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말의 경계를 세워야 한다. 말은 때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신을 해치는 칼이 되어 돌아올 때도 많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혀를 잘 다스리는 자는 스스로 행복을 누리고 세상에 선을 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말 한마디를 꺼낼 때마다 그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미리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제 5가지 주제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우리가 왜 이들을 비밀스럽게 간직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대인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 번째로 자신의 아주 개인적인 고민과 취약점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나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공감받고 싶은 바람이 생길 때가 있다. 하지만 그 고민과 취약점이 너무 깊고 사적인 영역일수록 너무 쉽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다르기에 진심으로 공감하기보다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이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한순간의 실수나 흥미거리로 삼아 이야기를 퍼뜨리면 되돌릴 수 없는 상처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아픔을 완전히 숨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혜롭게 털어놓고 의지할 대상을 분별하라는 가르침을 주셨다. 금강경에서 말하길 모든 현상은 덧없이 흘러가되 마음을 올바르게 주시하면 번뇌의 늪에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을 살펴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해야 서로에게 이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판단하라는 뜻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SNS나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쉽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 마음이 답답하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 공감받고 싶어 게시글을 올리는 일이 잦다. 하지만 그러한 공개된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빠르게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다. 만약 잘못된 방식으로 해소하려 하거나 너무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면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이나 혹은 전문가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스스로에게
더 큰 상처가 되지 않으며 믿을 만한 관계 안에서 이해와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다. 고민을 건강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믿음직한 대상과의 대화, 둘째로 스스로 마음을 통찰하는 명상, 셋째로 상황을 지혜롭게 정리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이어가는 실천이 필요하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재물과 자산에 대한 이야기다. 현대로 올수록 재물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 상태를 자랑처럼 말하거나 반대로 너무 힘듦을 과도하게 노출하면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이 크다. 재산이 많다고 떠벌리면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좋지 못한 의도를 품은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한다. 반대로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을 세세히 노출하면 때로는 무시를 당하거나 불필요한 간섭이나 동정의 대상이 되어 스스로 자존감을 크게 잃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물질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곧 인생의 행복과 결부된다고 말씀하셨다. 자비경전에서는 재물의 주인이 되어라, 재물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권고한다. 재물을 현명하게 쓰고 지키는 것만큼이나 그 정보를 누구와 어떻게 나누는지도 중요하다.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혹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욱더 말조심이 필요하다. 필요한 조언을 구하되 모두에게 털어놓을 필요는 없다. 남들에게 말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비밀스럽게 지키는 편이 낫다. 그렇게 해야 스스로의 가치관과 중심을 지키며 망신이나 시기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현대에는 투자나 부동산 등 재테크 정보가 무수히 널려 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무작정 믿고 주변인들에게 조언을 얻으려다 보면 쉽게 호구로 전락하거나 사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부처님이 강조하신 바와 같이 먼저 내 마음을 잘 살펴 어떤 욕심이 나를 흔드는지 관찰하고 올바른 스승 혹은 전문가를 찾는 것이 좋다. 재물과 자산 이야기는 은근히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끌기에 말 한마디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되도록 상세한 재정 상태나 계획을 노출하지 않는 지혜가 요구된다. 세 번째로 가족이나 가까운 인연의 약점을 드러내는 말이다. 우리 삶에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랑과 연대감이 크지만 그만큼 갈등이 발생하거나 서운함이 생길 때도 많다. 그 순간 욱하는 마음에 상대방의 치부나 약점을 폭로하거나 뒤에서 험담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왜냐하면 가까운 만큼 서로가 알고 있는 정보도 많아 깊은 상처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런 민감한 이야기가 널리 퍼질 경우 대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틀어질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말은 어떤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도와주고 치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셨다. 초기경전에 따르면 남의 허물을 들추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라는 가르침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상호 이해와 연민의 자세를 갖추라는 뜻이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가까운 사람의 약점을 소문처럼 퍼뜨리는 행위는 결국 나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고 서로 간의 유대를 무너뜨린다. 현대 사회에서도 부모님이나 배우자, 친구 사이에서 불만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제3자에게 함부로 퍼뜨리는 대신 당사자와 솔직하게 대화를 시도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식이 훨씬 성숙한 접근이다. 감정이 격해질 때일수록 말을 줄이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진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한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자애와 연민의 실천이다. 네 번째로 자신의 선행과 공덕을 큰 소리로 떠벌리는 말이다.
우리는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거나 누군가를 도와주면 자연스럽게 뿌듯함과 기쁨을 느낀다. 그 감정을 여러 사람과 나누고 싶을 때가 있지만 실제로는 선행이 오히려 과도한 자랑이 되어 공덕을 깎아먹을 수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와 공덕은 내면의 이기심을 낮추고 베푸는 마음을 통해 자신과 남을 함께 이롭게 만드는 실천이다. 그러나 이 선행이 드러나고 칭찬받길 바라면서 오히려 자기 만족의 욕심을 키우고 자랑거리로 삼게 되면 그 순간부터 참된 보시의 의미가 무색해진다. 부처님께서는 무주상보시를 강조하셨다. 보시를 하되 아무런 집착도 기대도 없이 오직 이로움을 주기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는 가르침이다. 선행을 알리고 싶다면 오히려 직접적인 홍보보다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고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거나 실질적인 후원을 조직하는 편이 낫다. 괜히 좋게 시작한 선행이 자화자찬으로 흐르고 타인이 감동하기는커녕 과시로 느껴져 반감을 사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이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SNS의 선행을 인증하는 풍조도 많다. 물론 그것이 전파되어 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흐르거나 선행 자체보다 그를 공표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를 세세히 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저 묵묵히 실천하고 주변의 작은 파장으로라도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도록 돕는 것이 참된 공덕이다. 5번째로 미래의 꿈과 목표에 대한 이야기다. 꿈을 가지는 일은 아름답고 힘이 된다. 그러나 그 꿈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을 때 주변에 너무 많이 말하거나 자랑처럼 떠벌리다 보면 오히려 에너지를 분산시키거나 잘못된 조언에 휘말릴 수 있다. 꿈은 내가 세운 계획과 열정을 바탕으로 일구어가는 것이지 여러 사람의 잣대로 평가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서 스스로 정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다. 어떤 꿈을 세우든 그 열망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기는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지. 남들에게 앞서 말해두고 동기부여를 받겠다는 생각은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한다. 꿈이 널리 알려지면 책임감이 생겨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면에 이리저리 개입하는 목소리가 늘어나며 본인의 중심을 잃기가 쉽다. 그리고 꿈을 말해놓고 실천하지 않으면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다. 꿈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누구나 그 과정에서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는다. 그걸 남들이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때때로 편견이 생기거나 압박감이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확신이 서고 명확한 준비가 이루어진 뒤에 지혜롭게 공개하는 편이 좋다. 꿈과 목표를 비밀로 간직한다는 것은 결코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다. 현대인의 삶에서는 목표가 많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나의 꿈을 일찍부터 널리 알려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속에서 충분히 가다듬고 실천을 통해 자신감을 키운 뒤 선별적으로 알리는 편이 더 현명하다. 이렇게 5가지 비밀은 말 한마디로 인해 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영역이다. 개인적인 깊은 고민과 취약점, 재물과 자산에 대한 이야기, 가까운 인연의 약점, 내 선행과 공덕, 그리고 내 미래의 꿈과 목표, 이 5가지를 신중하게 다룰 때 우리는 불필요한 분란과 상처를 피해갈 수 있고 오히려 더 진정성 있고 탄탄한 삶의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 가르침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간단한 실천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는 명상 법문을 하나 소개하겠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쉰 뒤 내뱉으면서 내 안의 모든 소리를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져본다. 들이쉬면서 내 마음의 욕망과 두려움을 깨닫고 내쉬면서 그것들을 부드럽게 흘려보낸다. 그렇게 몇 차례 호흡을 반복한 뒤에 얘가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어떤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지, 어떤 자랑을 하고 싶은지 떠올려 본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 옮겼을 때 내게 혹은 상대방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조용히 상상해 본다. 상상 속에서 혹여나 그것이 불필요한 갈등이나 부정적인 관심을 부를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든다면 잠시 멈춘 뒤 다시 호흡을 통해 그 욕구를 가라앉히고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찾아본다.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신 것은 우리 마음의 본성을 관찰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진정한 지혜를 발휘하라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말이라도 그 말 속에는 힘이 있으니 함부로 굴리지 않도록 하고, 만약 말해야 한다면 상대방과 나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인지를 돌아보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현대인이 복잡한 인간관계와 빠른 정보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그럴수록 내면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얘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가 과연 필요하고 선한가? 또는 누구에게 유익한가? 불필요한 폭로와 자랑은 결국 허망한 결과를 낳는다.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은 영원하지 않으며 인연은 한순간에 틀어질 수도 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데 그 영향이 좋은 결과로 돌아오길 바란다면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늘 점검하고 살펴야 한다. 그러면 말 한마디가 좋은 씨앗이 되어 더 풍성하고 고요한 삶을 꽃피울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조심스러운 비밀을 제대로 지키고 말의 지혜를 실천하면 얻게 되는 혜택은 실로 크다. 먼저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인간관계의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지혜로운 침묵은 때로 강력한 힘이 되고 오히려 진정성 있는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과 깊이 신뢰를 쌓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나의 속사정을 함부로 퍼뜨리지 않는 사람은 자연히 믿음직한 이미지로 각인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면의 자존감 역시 높아진다. 필요 이상으로 자기 노출이나 자랑을 하지 않고 남의 약점을 말거리로 삼지 않음으로써 더욱 단단해진 자기 확신과 인격을 갖게 된다. 또한 얘가 진정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다면 이처럼 언행을 가다듬고 내면의 힘을 키우는 과정에서 더욱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오로지 해야 할 일과 개선해야 할 점에 집중해 나가는 태도는 궁극적으로 큰 결실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전체적인 가르침을 요약하자면 무심코 뱉는 말이 인생을 뒤흔드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5가지 영역, 개인적 취약점, 재물 정보 가까운 인연의 약점, 자랑스러운 선행 미래의 꿈을 다룰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완전히 입을 닫고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따라 말할 상대와 말의 시점을 잘 고르고 내 마음의 의도가 선한지 경계하라는 데 있다. 부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꾸준히 배우고 명상과 마음 공부를 실천하며 삶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꾸준히 이런 내용을 접하고 함께 나누다 보면
점차 내면이 맑아지고 매 순간 언행에 신중할 수 있는 지혜가 자란다 그러면 인간관계나 삶의 목적에서도 확신과 평화가 더해질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장 비밀로 간직해야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